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가치 제안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가치 제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생각해 보는 데 있어서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이 첫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고객을 세분화하는 것을 통해서 목표 고객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목표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가치를 제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가치 제안, 밸류 프로포지션에 대한 개념과 이 가치 제안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기업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류 프로포지션, 밸류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치가 있어. 그건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함에 있어서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개념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인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겠지만, 이것을 과연 비즈니스에다가 투영했을 때 과연 가치라는 게 무엇일까 라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현장에서 많이 느끼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밸류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가치는 고객이 처한 갈증을 해결해 주거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분화한 고객군에 그들이 가지는 니즈에 부합한 제품, 서비스 혹은 이 둘의 혼합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개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가치 제안이라는 것은 기업이 고객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총괄한 실체적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이 가치 제안을 함에 있어서 좀 이상적인 가치들이 있을 수 있겠죠. 미션이나 비전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우리는 고객의 건강한 삶을 통한 뭔가 행복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제약회사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고객의 안전한 삶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겠다. 이런 것들도 역시 소중한 가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가치에 입각해서 이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을 우리는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된 솔루션의 형태로 제안하고 있음을 현실에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처한 어떤 문제점에 대한 그러한 요구들, 이러한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만의 가치, 이 부분을 생각해 보는 것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자 개념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가치 제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고객에 제안하는 가치에 있어서의 어떤 특성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자면 양적 가치와 질적 가치로 한번 크게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건의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물건의 성능 지표들을 중심으로 한 성능들, 컴퓨터 같은 경우들이 그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수치화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양적 지표들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수치적으로 뭔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고객들이
무언가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가 고객의 어떤 경험에 입각한 뭐 브랜드의 충성도를 좀 뭔가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가치들 또한 질적인 수준에서의 고객 가치의 일단임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을 텐데요. 그 가치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그 가치들 중에 첫 번째 가치는 새로움이라는 가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 뭐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불과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일상에는 없었습니다. 2010년을 전후해서 애플의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도입이 되면서 스마트폰의 개념들이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전에는 물론 뭐 휴대전화는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뭐 화상통화라든가 여러 인터넷이라든가 뭐 동영상 컨텐츠, 학습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이러한 어떤 개발품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스마트폰은 굉장히 새로움을 추구했던 그러한 가치 제안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없었던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왕왕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뭐 메타버스에 대한 개념들, 지금 세상에 없었던 어떤 가상의 세계를 우리의 실제 상황들과 어우러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활 편의성이라든가 효율성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이 되고 있죠. 뭐 VR과 AR이 접목된 XR의 기술 개발의 요소들은 아마도 우리의 생활 편의성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움에 대한 가치를 제안하고 있는 여러 제품과 서비스의 일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가치 제안의 형태는 퍼포먼스, 성능입니다. 컴퓨터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어떻습니까? 요즘은 뭐 처리 속도라든가 컴퓨터 용량이라든가 그래픽의 선명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뭐 예전 컴퓨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음을 아마 여러분들 실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게임 전용 노트북이 나와서 노트북으로도 게임 뭐 여러 RPG, MMORPG 게임들을 우리가 현실에서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구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퍼포먼스, 성능이 아주 월등히 뛰어난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계속 개발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가치 제안은 커스터마이징입니다. 우리 창업 기업들, 신생 스타트업들이 주목해야 될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대기업이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잘 못할 수 있는 부분이 고객 개개인의 특성, 고객 개개인의 어떤 선호, 기호에 입각한 서비스의 맞춤형 서비스 제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파고들 수 있는 틈새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명확히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중에 칼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회사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칼이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잘 썰리고 굉장히 견고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차별화되는 부분이겠죠. 이 회사는 주부들, 이 칼을 사용하는 여러 요리사들, 이런 분들의 이 손바닥의 형태, 딱 그립을 쥐었을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적합한지를 맞춤형으로 모델링해서 그 칼자루를, 그 고객의 맞춤형 칼자루를 제공해서 시장에서 좋은 반응들을 얻어냈던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고객의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른 문제들이 우리 스타트업들이 뭔가 차별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 제안의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아울러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디자인입니다. 뭐 애플의 아이폰, 지금 뭐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이폰은 지금 크기가 커져서 조금 그런 요소들이 좀 떨어질 차원이 있습니다만은 예전 초기 아이폰 모델은 그리 디스플레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 디바이스 자체도 그리 크지 않았죠. 손바닥에 딱 잡혀서 이 한 손으로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그립감이라든가 이 어떤 그 UX, UI의 그 구성이 굉장히 사용자, 고객 편의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 뭐 모서리의 이런 라운드 형식의 처리라든가 밀어서 잠금을 한다는 그런 방식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여러 경쟁 제품들에 비교했을 때 좀 차별화되는 요소들, 다름의 요소들을 좀 소구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예들을 디자인적인 요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가 다양화되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디자인, 이 질적인 고객 가치의 측정 지표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디자인의 요소들도 우리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브랜드 충성도입니다. 이제 로얄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오토바이 제작사, 여러분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할리 데이비슨은 정말 충성도가 높은, 로열티가 아주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동호회라든가 그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그 제품, 오토바이를 매개로 한 여러 활동들, 커뮤니티의 구성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목격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의 충성도를 어떻게 해서 높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 이 가치 제안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섯 번째는 이 양적인 지표들에 있어서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뭐 가격을 낮춤으로 인해서 뭔가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했던 사례들은 우리가 무수히 많이 찾아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케아의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성능 이런 부분들이 결코 떨어지지 않으면서 가격이 굉장히 싼 가성비에 집중한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가격의 우수,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들을 좀 간소화하면서 가격이라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들 뭐 많이 볼 수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차원에서의 가격에 대한 요소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절감입니다. 우리 해외 직구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같은 물품들이라고 하더라도 해외의 직구 사이트들을 이용해서 구매를 했을 때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 현실에서 많이 경험하고 목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용의 절감을 가능할 수 있는 가치를 제안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가치 제안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리스크를 절감하는 부분들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 인터넷 쇼핑과 관련된 부분들, 해외가 아니고 국내라 할지라도 송금을 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다. 이러한 사기 피해들을 많이 우리가 현실에서도 많이 목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에스크로제, 이 쇼핑몰이 비용을 가지고 있다가 고객이 물품을 잘 받고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사인을 내리면 그 공급한 분들에게 비용을 중간에서 이렇게 제공하는 그러한 에스크로제 같은 것들이 고객의 어떤 위험 부담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가치의 제한적 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접근성이라든가 편리성, 유용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 제한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비즈니스에 있어서의 차별화된 가치 제한 요소는 과연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있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독립적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가 뭐 월등히 뛰어나 뭐가 좋아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세분화한 목표 고객의 요구들을 명확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경쟁 제품과 서비스, 경쟁사에서 제안하는 가치와 대비했을 때 어떠한 차별화 요소를 가지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차별화된 가치 제한 요소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